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톨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네, 저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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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은님, 네, 데이터 시각화 더 나아가 데이터 스토리텔링 업무를 하고 있는 이기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데이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톨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톨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량님, 눈나님, 우느나이칠님, 최승범님, 초록도롱뇽님, 에코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정기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시는 JS전 1891님도 감사합니다. 와. 저희 데이터릭을 영혼을 담아서 하세요. 네, 저희 데이터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올릭 숫자 4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을 쭉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꾸준히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그죠? 엄청 그러게요. 많아요. 엄청 많아졌네, 지금 보니까.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매월 후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신기하신 분들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3만 원씩 매월 쏘는 거잖아. 어떻게 그래? 뭐 다양한 금액이 있지만 어쨌든 네. 네. 거의 넷플릭스급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투자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 너무 갔어. 잠깐만, 너무 간 것 같아. 너 왜? 넷플릭스라고 하면 안 아니,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금액이, 아니지. 금액이. 세이브 더 칠드런 그 정도의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애정을 갖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넷플릭스보다는 시작할 때 두둥하고 시작하자. 만들까? 아니 아무튼 이 후원 우리 그 카카오뱅크에 이렇게 매월 찍히잖아요. 와, 나 너무 신기해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참 놀랍다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사실- 하시죠. 네. 결론이 그거야? 결론이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네. 와. 항상 이제 저희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실시간으로 맞습니다. 저희가 네. 감사한 마음을 뭐 표현하는 방법은 없지만 이렇게 방송 때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시는 후원자 분들의 성함을 읊어드림으로써 저희의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한때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저 후원해주시는 분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녹음이나 녹화해서 계속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도 맞아. 있었는데 반복되는 초반에 멘트니까. 그랬었지, 맞아. 그렇지 않고 매번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그럼요.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데이터릭. 오늘 방송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공유하고 싶은 근황이나 뭐 이제 방송하고 싶은 컨텐츠에 광고를 할 생각이 있나요? 김 팀장. 누가요? 김 팀장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냐고요? 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그 생성형 모델 관련한 법안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 거냐. 이게 저는 요즘 관심사인데 그 가이드라인을 곧 우리나라에서 내놓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며칠 아마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광고를 나오면 하신 좀 거군요. 꼼꼼히 좀 살펴보고 얘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지금도 밖에서 계속 저희 집 한강이랑 루나가 울고 있는데 문 닫아놓고 혼자 뭐 하냐고. 고양이 이름입니다. 그 펫 시장 데이터 쪽에 좀 관심이 생겼어요.
오. 그래서 데이터와 이제 그 반려동물 요걸 좀 엮어 가지고 해 보면 어떨까. 제가 항상 이제 어. 제일 관심 갖고 혹은 제 생활과 밀접한 걸로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방송 때 골프 콘텐츠도 했었고 이제 가끔 음. 제가 이제 녹화를 할 때 고양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청취자분들께서 좀 보셨을 텐데 그런 반려동물과 음. 데이터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재밌겠다. 주면 그런 어떨까 거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반려동물들이 쓰는 IoT 장비 같은 것도 꽤 있더라고요. 예. 저희 집에도 펫캠이 있거든요. 캠 네. 카메라. 캠이 있고 또 요즘은 고양이가 야옹하면 그거를 해석해서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해 주는 약간 가짜 같긴 한데 번역기. 어쨌든 예 고런 것도 어. 있는데 '뭐 어떤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지?' 이런 궁금증도 개인적으로 음. 있어서 그런 걸로도 방송을 한번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됩니다. 재밌겠네요. 네. 네. 음. 그렇고 오늘은 박 박사가 콘텐츠를 준비했죠? 네. 그전에 음. 짧게만 이제 최근에 있었던 뉴스 소개할 게 2개 있어서 그거 네. 소개만 하고 먼저 할게요. 네. 그 뒤에는 여전히 하나는 가상 배경인 거죠? 네. 다른 네. 가상 배경입니다, 심지어. 가상 배경 좀 바뀌었네. 맞아요, 맞아요. 다른 가상 배경이에요. 정확하게는 스탠드가 바뀌었지만 네. 아마 네. 뭐 챗GPT로 조금씩 바꿔서 만드는가 보네. 약간씩 다르구나 그래서.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그 뭐지? 소식이 그건데 오픈AI의 이번에 신규 모델들에 대한 데브데이가 있어갖고 관련 소식이 꽤 있었고 네네. 제가 사실은 이번 컨텐츠를 그걸로 하려고 하다가 너무 양이 많아서 너무 그리고 양이 이미 많죠. 그리고 너무 이미 인기 있는 컨텐츠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리를 잘 해주셔서 네. 그거는 그거 보시라. 그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게 있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것 중에 몇 가지만 우선 퀵하게 공유를 드리면 우선 모델이 통합됐습니다. 원래 잠깐만요. 박 박사 챗GPT에서 배경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세요. 그게 지금 말하려는 게 뭐라고요? 챗GPT. 오픈AI의 챗GPT 소식 네네. 업데이트 소식이 있었는데 음. 업데이트 네네. 소식 중에 업데이트가 되었다. 네. 네, 굵직굵직한 소식 몇 가지만 전달하면 그러니까 당장 느끼기 좋은 거 아직 공개되지 않았거나 이런 거 말고 우선 GPT-4 터보라는 모델이 공개가 됐고 기존 GPT-4가 조금 속도가 느린데 굉장히 제가 체감하기로 한 3배 정도 빠른 속도로 지금 생성하는 모델이 나왔고요. 그리고 API 비용이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생성형 모델로 사업하지 마 이놈들아 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고 약간 아마존 같이. 그리고 챗GPT 웹 서비스에서 그 기존에는 코드 인터프리터, 그다음에 웹 브라우징, 그다음에 달리 이런 것들이 개별로 선택한 다음에 채팅 그 세션 내에서는 그것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통합됐어요. 그래서 그냥 대화를 하면 그걸 알아서 선택해서 수행을 해줍니다. 그래갖고 점점 더 진짜 인공지능 같은 느낌이 이제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몇 개 더 다양하게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GPT스라는 건데 제가 커스텀 GPT를 만드는 것을 쉽게 해주는 스튜디오 같은 게 생겨갖고 그걸로 지금 사용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뭐 지금 생성형 하는 놈들 다 꺼져 내가 다 먹을 거야 같은 전략을 너무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갖고 놀라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른 소식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뭐가 있냐면 그 헤들리 비컴 그러니까 R 스튜디오의 수석 데이터 과학자인 헤들리 비컴이랑 그 판다스 창시자 그분 이름 까먹었어. 창시자분이랑 원래 워즈 협업을 많이 맥키니. 하고 있었거든요. 네, 워즈 맥키니 맞다. 그분이랑 같이 협업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파짓 그러니까 전 R 스튜디오라는 회사에 입사했어요. 그래서 아예 데이터 과학과 데이터 분석 분야에 지금 손을 잡고 같이 가보자 라는 시그널이면서 파짓이 파이썬도 좀 같이 잡아먹어 보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행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헤들리랑 맥키니가 같이 일한다니 참. 그러니까 같은 그 전부터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아예 한 지붕 한 가족이 된 셈인 거죠. 그러니까요. 참 알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뭘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아나콘다 사장이 되게 위기감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래갖고. 그럴 수 있죠. 그 맥키니가 그 박 박사가 콘텐츠 우리한테는 공유해 줬는데 파짓에 왜 갔고 자기가 거기 가서 뭐 할 건지
청사진 같은 걸 이렇게 블로그 글로 썼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보니까 음. 파짓이 오픈 소스와 관련된 개발도 꾸준히 하면서 사업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간다 이런 식으로 소회를 얘기해 놨더라고.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아마 네, 가서 일을 하면 뭔가 성취가 날 것 같은 게 보이니까 그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크게 움직이는 음, 거니까. 음. 네, 기대가 되는 행보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더 놀라운 지점인데 그러니까 파짓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음. 그래서 돈 어. 버는 게 회사의 주요 사명이 아닌 형태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오픈소스 활동도 같이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그러니까요. 불구하고 수익 사업이 성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 부분이 대단한 것 같고, 꽤 많은 사람들이 오픈소스 활동을 통해서 파짓으로 수익을 내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생태계 외연을 확장하고, 그 DX라고 부르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주는 경험치를 올림으로써 더 그 업계를 고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주요 플레이어 중 하나이다 보니까 더 밝아진 미래 같은 걸 기대하게 될 수도 있으면서, 반면에 이거 성소형 AI를 빨리 적용해야 될 텐데 같은 걱정이 드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파짓이? 이미 네, 아, RStudi오에 이미 코드 그 코파일럿, 그 GitHub 코파일럿이 반영돼 있기는 한데 음. GPT-4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도 걱정이 되는 지점이었던 것 같고, 이거 말하다 보고 생각났다. RStudi오에 액세서빌리티도 반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지? 처음부터 웹 기술로 만들어진 도구여서 그런 반영도 잘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더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플도 비슷한 전략을 취하는 거 보니까 뭔가 되게 끝까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비슷한 그런 선택들을 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짐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박 박사가 준비해봤습니다. 저번에 한번 했던 그 제이드 읽어주는 박 박사 2탄을 준비해봤고요. 오늘은 지난번에는 조금 급하게 이런저런 검색을 가지고 그냥 데이터라는 키워드를 링크드인에 검색을 한 다음에 보이는 JD들을 몇 개 살펴봤는데, 오늘은 제가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MLOps입니다. 제가 왜 MLOps. 네네. 음. 네. MLOps라는 키워드 소개부터 좀 간단하게 네.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전에 방송 중에 물론 다루긴 했었어요. 데브옵스랑 MLOps를 다루는 컨텐츠가 있어서 그쪽 화가 뭔진 기억이 안 나지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지금 다시 서머리를 잠깐만 해보면, 데브옵스는 디벨롭먼트, 오퍼레이션이라는 두 개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하든지 아니면 개발팀이 그걸 같이 하는 것 때문에 피드백 루프를 잘 수행하던지 등등의 강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상황의 개발팀을 이룹니다. 그게 여러 개발 도구들의 고도화가 되면서 개발팀이랑 운영팀이 분리돼 있던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서 만드는 사람이 직접 운영도 하고, 운영 때문에 만드는 문제를 책임지고 개발에 계속 개선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정도의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 밑으로는 더 다른 개념들이 많지만, 그거의 고도화이면서 발전 버전을 볼 수 있는 MLOps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데이터 스트리밍 프로세스, 그 다음에 피처 스토어 등등을 통한 ML 기능들, 머신러닝 혹은 모델들, 딥러닝 모델들의 웹 서비스용 기능들을 데브옵스처럼 개발을 해나가면서 운영을 같이 하는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MLOps라는 단일 직무 한 명이 뭔가 회사의 ML 플랫폼 등등을 커버하고 있다거나 이러기는 당연히 힘들 거고, 그거를 책임지는 사람의 일종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SKT에 있을 때 원래 되게 기대했던 직무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트렌드가 어떤가, 요즘엔 MLOps라는 키워드가 다른 사람들한테 회사들에게 어떤 인식으로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MLOps라는 게 직군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직군을 지칭하는 말이죠. 음. 그 백엔드 엔지니어 같은 거랑 비슷한 느낌의 단어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데브옵스라는 단어를 직군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 데브옵스 엔지니어라는 식으로 직군의 이름으로 쓰기도 하지만, 데브옵스를 팀 운영 문화로 보기도 하거든요. 옵스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MLOps도 약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단어를 접했던 시절에는 거기까지 넘어가진 않았었고, 그러니까 그런 논쟁이 일어나진 않았었고, 지금은 어떻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던 거예요. 우선, 음, 네, 그래서 에메롭스라는 단어를 링크드인에 넣고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데이터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했을 때와 특이하게 차이 나는 점이 우선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결과가 너무 적습니다. 검색 결과가. 어. 아니, 안 그래도 많이 뽑는 직군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음, 찾으면 사실 좀 더 많긴 하지만,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찾아도 꽤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MLOps라고 검색을 하니까, 어, 3페이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3페이지 나왔으면 정말, 아, 정말 없는 거예요. 저는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뭔데요? 뭘까요? 예. 데이터 분석가는 아무 데나 다 갖다 붙여도 되거든요. 무슨 일을 하는데 데이터가 묻어 있으면 데이터 분석가라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 근데 음, MLOps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가 정해져 있고 그 일이 명시적으로 필요한 그런 직업이나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음, 그런 음, 이유가 음. 아닐까요? 음. 그건 지금이 이제 JD를 살펴보면, 다른 애도 다 비슷하게 그런 어떤 명확한 업무 범위와 도구들을 가지고 있구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회사들이 다르게 보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음. 살펴보시죠. MLOps 엔지니어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링크드인에서 검색이 되네요. 사람 검색은. 맞습니다. 음, 지금 제가 갖고 온 회사는 토스뱅크 에메롭스 엔지니어, 보잉 음. 에메롭스 엔지니어, 그 음, 다음에 루닛. 여기는 데브옵스 엔지니어 AI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사실 같은 맥락으로 써져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실제로 에메롭스 팀이 있어서 채용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요거도 갖고 음, 와봤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플랫폼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있어서 이것도 약간 에메롭스 해당되는데 싶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여기는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그리고 조금 멀기도 하고 아마 시간이 안 되면 못할 것 중 하나가 하이퍼 커넥트라는 회사에서 음, 시니어 머신러닝 엔지니어를 채용하는데 이게 에메롭스라는 키워드가 있긴 있길래 한번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좋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회사인 토스뱅크의 에메롭스 엔지니어를 잠깐 볼게요. 기본적으로 합류하게 될 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에메롭스 엔지니어는 토스뱅크 데이터 플랫폼 팀에 속해 있어요. 하면서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웨어하우스 마트의 3개 파트와 ML 엔지니어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면서 소개를 하고 있고, 뱅크 팀. 그러니까 데이터 플랫폼 팀에, 은행에서 ML을 한다고? 같은 생각이 드는, JD였어요. 저한텐 처음에. 그래서 업무 소개도 좀 같이 살펴보면, 토스뱅크 MLOps 엔지니어는 다음과 같은 업무, 모델 서빙을 위한 서빙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요. ML 파이프라인 및 인프라를 설계하여 토스뱅크의 ML 시스템을 지원해요. 모델의 성능 그 개선을 같이 위한 화면 보여주면 안 돼요, 박박사? 링크드인 화면?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제 컴퓨터 성능을 신뢰할 수 없어서 안 하고 있었는데 한번 해보시죠. 조금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보여요. 좋습니다. 네. 잘 요렇게 보이네. 하면 네. 되겠다. 네. 네, 여기 MLOps 엔지니어 토스뱅크입니다. 함께할 업무를 마저 얘기해보면 모델의 성능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 방향을 제안해요.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를 연구해서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구축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제로 모델 ML 시스템이 존재한다. 그거를 서빙하기 위한 인프라도 있고 ML 파이프라인도 있고 그거를 지금 이미 약간 서비스에 녹여져 있어서 모니터링이랑 개선도 필요하고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운영 효율화도 필요하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 소개에서만 살펴보면 굉장히 러프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우리 이 관련된 일들 전부 다 하고 있으니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오세요 정도로 저한테는 읽히고요. 이런 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해도 파이썬 SQL에 익숙하고 개발 언어를 학습을 사용하는데 능숙하신 분이 필요해요. 한 5년에서 10년 차 이상 개발 전문가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음, 어, 파이썬하고 그리고 SQL에 익숙한 게요? 아니요. 개발 언어를 사용하는데 능숙하신 분이요. 그게 그런 의미를 네. 담아요? 네네. 오. 그러니까 개발 언어를 빠르게 학습할 수 있으려면 언어라는 그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 줘도 금방 익혀 쓸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쵸. 음. 아.
네, 파이썬 SQL은 너무 당연하고 심지어 그런 능력을 갖고 그렇군요. 있으면 파이썬 SQL을 처음 접해도 익숙하게 사용할 거예요. 근데 이제 메인 스택으로 사용하고 음. 있으니 이걸 먼저 알고 있는 건 당연하다 정도로 힌트를 준 것 같아입니다. 그렇구나. 그럼 음. 난 일단 탈락. 음. ML 엔지니어가 아니잖아, 우선. 아니 새로운 언어를 어떻게 빨리 학습을 해. 말도 안 돼. 탈락. 뭐, 알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 능력자들이 좀 있어요. 소수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그리고 쿠버네티스 위에서 서비스를 개발, 배포하고 운영해본 분이 필요해요. 저한테도 익숙한 쿠버네티스이고, 이거는, 대형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 도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여러 스타트업 씬에서는 쿠버네티스 쓰는 거 너무 오버킬이다. 그러니까,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데 사용한다 같은 느낌의 도구인데, 토스뱅크 정도의 사이즈의 규모에서 ML 서빙만을 위해서도 쿠버네티스를 사용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아마 그러면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에 대한 학습 파이프라인이랑 서빙, 배포 파이프라인 등등이 전부 쿠버네티스 위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JD만 보고도 이 회사가 어떤 개발 언어로 어떻게 사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구나를 이제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암시하고 그쵸, 있다. 그쵸. 음. 네네. 저는 이제 무슨 이걸 일 하고 하는데, 있는지를. 네, 어떤 걸 이런 걸 만드는데 어떤 걸 하고 있구나, 어떻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보니, 요렇게 써져 있으면 요렇게 하고 있겠구나라고 지금 같이 제가 해석을 해보고 있는 거죠. 음. 네, 그리고 세 번째, 머신러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텐서플로우, 토치 등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여 운영한 경험이 있으면 좋아요. 이거는 필수 요구사항이 아니고 우대사항인가 보네요. 그리고 지금 위에 있는 말들이 전부 경력 있고 능력 좋은 시니어 개발자를 지칭했거든요. 근데 이제 ML 서빙도 해본 적이 있으면 좋아 정도인 것 같아요. 그걸 없더라도 우선은 괜찮다이고, 그 밑에 이제 GPU 인프라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GPU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개발 성능 개선하는 경험이 있으면 좋아요. 여기가 이제 학습 인프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GPU 인프라를 문장의 네네. 어미가 바뀌었구나. 위에서는 필요해요라고 하다가 있으면 좋아요로 바뀌었군요, 지금 표현이.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두 음. 줄만 필수 역량이고 그 다음부터 있는 네 줄은 우대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네. 그 HR에서 아무튼 이제 네 채용 번째, 공고를 네. 써줄 때 이제 그 직군에 해당하는 분한테 어떤 역량이 필수 역량이고 어떤 역량이 우대 역량이에요 물어본 다음에 이제 그걸 갖고 다시 작성을 하니까 보통은 필요 조건하고 우대 사항 이렇게 딱딱하게 쓰는데 토스는 약간 이런 류의 어투를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토스 앱을 쓰면 이런 말투잖아. 토스 앱 자체가 맞아요. 그런 걸 많이 쓰잖아요. 이게 이번에 이자가 얼마 들어와요. 이렇게. 하고 3원 들어오고 뭐 이러는데 대박 100원 대박이에요. 드릴게요. 13원 드릴게요. 이런 건데 어쨌든 그런 걸 뭐, 이제 이런 공고에도 쓰고 있다. 네. 뭐 일부러 그렇다는 톤 앤 매너를 얘기는 맞췄나 보다. 네, 기업 브랜딩을 아마 그런가 그런 데서 보네. 맞추는 전략팀이 있거나 그걸 체크하는 팀이 있거나인 것 같네요. 아니면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걸 검토하게 한다든지 등일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그리고 챗GPT에 프롬프트 가이드를 줬든가.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그런 최적화를 할 기회가 드디어 있구나는 걸 우리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뭐야 이 뜬금 홍보. 네. 뜬금 예고. 네. 네. 아무튼 또 더 마저 더 얘기해보면 GPU 인프라 네. 당연히 학습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 같고, GPU 가상 인프라 같은 경우도 쿠버네티스로 운영을 많이 하는데 그걸로 되어 있을 거라는 짐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대형 학습을 아마도 기대하고 있는 건가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이 아닌 이상 딥러닝 학습에 GPU가 아주 많이 필요한 경우는 요즘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아마 학습 데이터가 커서 그런가 같은 짐작이 좀 되지만 아직 이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산 처리의 개발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좋아요. 이거는 제가 다른 토스도 공고도 봐서 아는 건데, 하둡 같은 분산 데이터 처리 환경이 기본으로 마트라든지 등등을 갖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이미 돼 있는 인프라 환경에 적응하기 좋게 있으면 좋다라는 얘기를 꺼낸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및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분을 찾고 있어요. 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음. 일반적인 내용이네요. 근데 저 얘기는 회사에서 이슈가 많이 터진다. 조과장은 그렇게 읽혀요? 아, 그럼요. 다양한 상황, 문제 해결 능력, 이슈가 터지는데 그 이슈를 너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협업 해결해야 돼라는 게 원활한 어, 그렇게 그러네, 읽히는 거구나. 그러네. 이게 무슨 일을 지금 시킬지 모른다. 네네. 완전 토스뱅크에서 이 ML 엔지니어도 또 따로 뽑고 있는데 거기 JD랑 어떻게 조금 다른가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다르게 적혀 있네요. 특히 요 두 번 앞서서 보여주셨던 "이런 분과 함께하고 싶어요."에 방금 얘기해 주신 거에서 첫 번째랑 세 번째 것만 겹치고 나머지는 다 달라요. 첫 번째, 세 번째랑 마지막 거 네네. 말고는 다 달라 가지고 그러니까 확실히 MLOps 엔지니어랑 ML 엔지니어랑 완전 좀 구분되게끔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기본적으로 ML 엔지니어는 딥러닝 연구자의 포지션이 그 어댑티브 엔지니어, 그러니까 그 딥러닝 모델들을 실제 적용하는 쪽, 그리고 그걸 모델을 개발하는 쪽 사이드의 엔지니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최적화 이런 쪽 레벨일 것 같고, MLOps 엔지니어는 그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기에 인프라를 준비해주고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마 확실히 다르게 작성돼 있고, 다르게 작성돼 있다는 것 자체가 직무유도가 높은 팀이 직접 그걸 작성하고 세팅을 했다 같은 느낌으로 올 수 있겠네요. 여기 특이한 점이 이력서는 이렇게 작성하는 걸 추천해요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이력서를 보기 힘들었으면 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한테는. 네. 빡침이 느껴지네. 첫 문장에서부터. 그러니까 제발 좀 그동안 해오신 업무 중 임팩트 있었던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그것만 적으라고 이런 얘기지. 그것만 다른 거 이상한 구체적으로 거 좀 쓰지 적으라고. 말고 그러니까 팩을 나갔던 거 이런 거 쓰지 마 이런 거지.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무슨 프로젝트 뭐 MLOps 포뮬러4 운영 이렇게 끝내지 말고 구체적으로 좀 적어라.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MLOps 플랫폼 구축 경험니 운영 경험과 운영 중 트러블 슈팅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자세히 적어주세요. 너 와서 어떻게 할 건지 실제로 있으면 얘기해라 이런 뜻인 것 같고. 아까 조과장 얘기한 거랑 맥락이 같네. 트러블 슈팅 해본 경험을 묻고 있어. 네, 얘기했잖아. 망하는 거 살려본 적이 있는가? 이 트러블 슈팅은 그 코드가 문제가 있을 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많다는 거지. 그죠. 네, 근데 그런 일만 아니, 이력서 이렇게 작성하시는 걸 추천해요라는 란이 있는 이유가 토스 혹시 지원해 보셨어요, 박 박사? 아니요, 안 해봤어요. 저는 지원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컬처 에반젤리스트인가 뭐 이런 HR 쪽 직무를 지원해 본 적이 있는데 완전 자유양식이에요. 그 지원서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HR에서 검토할 때 너무 자유양식으로 사람들이 지원하니까 아까 박 박사 얘기했던 것처럼 제발 좀 요 직무는 요런 식으로 작성해 주세요라는 가이드가 덧붙여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 자유 양식을 MLOps 뽑는 팀에서는 반대했다. 뭐 좋습니다. 지금 이 정도 이거 보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범위의 MLOps를 그대로 잘 표현한 JD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다른 이 중에 특수한 무언가를 썼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MLOps의 무언가를 표현한 것 같아서 좀 표준처럼 느껴져 갖고 하나 갖고 와봤고요.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거 사는 동안 잠깐 토스 지원했던 경험 말씀드리면 결과가 굉장히 빨리 나와요. 얼마나 빨리? 3일 안에 결과가 나와요. 서류가 바로. 상시 지원을 받는데도 되게 빨리 나오거든요. 뭔가 자동화된 방식으로 탈락 여부가 결정된 건 아닐까? 그 얘기는 아니고 제가 추정하고 또 들었던 바로는 채용이 굉장히 핵심 롤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들의. 그래서 내 생각에는 상시 이력서 검토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력서가 좀 들어오면 아. 한 1-2주치를 일정 모아서 기간에. 전달한다든지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거의 매일매일 하는 것 같아요, 이력서 검토를. 그래서 그래요? 룰이 들어온 이력서는 3일 안에 결과를 준다. 약간 이런 룰이 내부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토스 진화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합불 여부를 금방금방 확인하면서 프로세스를 쭉쭉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단 얘기는 상시로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단 그렇단 얘기는 얘기는 상시로 사람이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도 하죠. 뭐 그 상시로 뽑아야 될 정도로 회사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게도 볼 수 혹은 있겠고. 좋은 인재라면 캐파를 늘려서라도 받겠다라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뭐 그쵸.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예, 그럴 암시하고 수 있어요. 있군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롤인 사람이 이제 필요하니까 이제 한 명 뽑고 잠깐 멈춰야지 이런 게 아니고 이 롤들을 다 열어놓고 무조건 좋은 사람만 뽑겠어 같은 스탠스일 수 있겠네요. 네. 음. 또 이 엄청난 회사를 들고 왔네. 보잉이네요. 그렇군요. 네, 이건 너무 특이해서 제가 갖고 와봤는데 보잉은 보잉 항공사이잖아요. 네.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일 텐데 여기서 에메롭스 엔진을 뽑는다길래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어로 써 있는데 제가 그냥 기계 번역으로 변경해 놓은 상태예요. 같이 한번 보시죠. 직무 성명이 가까이 있고 한국에 있는 채용권입니다. 보잉에서는 세상이 더 나은 곳으로 해저에서 등등에 있고 보잉 코리아 잠깐 이거 원래 엔지니어링 원문은 영어로 되어 있다고요? 영문으로? 네, 영문이에요. 그럼 일단은 영문 읽는데 불편함 없는 사람들 오세요네. 뭐 아니 글로벌 그거- 기업이니까 당연하지. 아예 안 랭귀지가 있을 당연하지. 텐데. 한국에서 일하는데. 네. 조건 중에 랭귀지가 아예 있을 거예요. 아마도. 있을 거야. 아니 일단 못 네, 읽으니까. 네, 일단 나는 못 읽는데. 번역 챗 GPT한테 번역 맡기면 되지 뭐. 네. 자, 그러면 아무튼 네, 번역할 줄 아는 사람 오세요. 알겠어요. 네. 여기 되게 특이한 게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를 위한 에메롭스를 하는지를 설명해 놨어요. 그게 특이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자율비행. 보잉 코리아, 네, 보잉 코리아 엔지니어링 센터에서 고정식, 회전식 및 기울어진 로터나기 평면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알고리즘 모델 시스템 기계 학습 작업에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게 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직무 책임에도 특히 이제 재택근무, 사무실 근무의 하이브리드네요. 연구 조직에서 연구원들을 지원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율비행에 초점을 맞춘 에메로스 파이프라인 및 아키텍처 파이프라인 알고리즘, 인터페이스, 모델 및 코드를 개발하고 유지 관리합니다. 이게 좀 특이한데 지금 말한 멘트는 에메롭스만 얘기한 게 아니라 ML도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얘네는 ML 엔지니어랑 에메롭스 엔지니어를 같은 선상에 놓고 뽑나? 같은 생각이 드는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공 안전에 대한 모든 필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에메로스 파이프라인 내부의 소프트웨어 검증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오디시라고 부르죠. 오디시거나 그 컴플라이언스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그 대기업들이 국가 정책이나 이런 안전, 법규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지키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국제 표준 같은 걸 챙긴다는 얘기군요. 네네. 이게 아마 아까 자율비행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UMC, 그러니까 그 뭐지? 그 도심 비행 자율주행 그 유닛 같은 거에 대한 맥락인가 봐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항공기에 들어가는 컨트롤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안전 표준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잘 지키는 소프트웨어로 개발됐는지를 점검하는 프로세스가 있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기술 책임자와 협력하여 시스템 요구사항을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으로 분해하고 분할합니다. 이게 원래 개발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것은 요구사항을 분해하고 분할해서 소프트웨어로 만들 수 있게 만들어야 되죠. 여기 있네요. 영어가 공용어인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국제팀의 일원으로 일합니다. 영어가 돼야 된다. 하나 이상의 국가. 네. 뭐 근데 이제 아마 그러니까 그 글로벌 협업팀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있는 연구센터에서 그 모든 연구센터가 한 프로젝트를 이합집산하면서 프로젝트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최신 객체 지향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과 민첩한 프로그래밍 방법론을 사용하여 보잉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여기에 민첩한 프로그래밍 방법론은 아마
이거나 에자일? 에자일이실 거예요. 에자일이겠네요. 네, 음. 네네네. 제가 번역을 너무 많이 봐서 이제 번역어를 보면 원문이 뭔지 보입니다. 근데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거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만큼 독특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에자일 방법론은 되게 일반화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지 않아요? 느꼈던, 네, 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자일을 한다고 말해놓고 에자일을 실제로 구현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게 아. 무엇인지 잘 몰라서 적응하지 못하거나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네가 들어와서 이걸 적응해야 돼 같은 약간 공유 정도인 거죠. 네. 그렇군요. 이걸 그리고 강조하는 걸 보니. 네, 뭐, 아니, 그러니까 강조라기보단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팀 운영 방식이 이렇습니다라고 미리 알린다 정도의 느낌? 개발 방식을 설명하는 느낌인 거죠. 네. 그리고 최신 객체 지원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한테 뭐라고 읽히냐면 나는 자바 쓴다. 자바 쓰는 사람만 와라. 라고 보이긴 합니다. 객체 지향이? 네. 음. 이거 지금의 개발 언어 생태계에서 객체 지향으로 부르면 사실 크게 두 개. 뭐 많이 껴줘봐야 3개 정도인데 자바, 파이썬, C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쯤을 사용하고 있으니 알아서 하렴이란 뜻이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야, 그리고 기본 자격이 너무 많아. 뭐야 이거? 필수 기술이 이거 봐야 돼요, 좋은데. 이제. 이제 이거 봐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조직 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뭐 연구센터라서 그런 것 같네요. 여기는 아까랑 다르게 기본 자격이랑 우대 자격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대 자격이 기본 자격만큼 돼 있네요. 와. 엄청나구만. 한번 보시죠. 이제 연구센터다 보니까 자발적이고 뛰어난 팀플레이어,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를 공유하려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 수학학사학위, 그리고 ML 모델의 웹서빙 경험이 필요하고 모델 학습, 테스트 운영, 데브옵스, MLOps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ML 엔지니어, MLOps 엔지니어, 뭐 그에 준하는 무언가들을 그냥 다 똑같이 쓴 것처럼 보여요. 그냥 다 포괄하고 있거든요. 아까 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스뱅크는 ML 엔지니어랑 MLOps 엔지니어의 JD가 달랐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네. 그냥 퉁쳐서 만들어 놓고 그냥 한 번에 써먹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학습 파이프라인 테스트 배포에 필요한 모델 및 기능에 대한 데이터 버전 관리 경험. 이건 데이터의 버전 관리라는 게 계속 요즘에는 인공지능 때문에 모델의 학습에 대한 이슈 때문에 계속 부각되면서 뭐 데이터 분석에서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는 DBT라는 것인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활용한 대규모 시스템 문제 해결 경험. 왜냐면 데이터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 요 관련된 얘기인데 정말 문제 많이 터져요. 여기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데브옵스 환경이라고 해놓고 기놉스, 아르고 CD, 쿠버네티스, 햄차트 등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너무 퉁쳐서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어느 너무 큰 이거저것이란 얘기인가요? 아니요. 지금 한 줄로 쓰기엔 직무 전체 하나를 그냥 퉁쳐서 넣어버렸어요. 그냥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풀어서 쓸 수 있는 무언가를 그냥 한 줄로 써놔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너 와서 요거에 적응하면서 일해라 같은 느낌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CE, CI, CT, CD에 대한 심층적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CI, CD를 좀 크게 펼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의 단어들로 좀 작성을 해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원자는 기계학습에 대한 최소한 중급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가 옵스긴 하지만 ML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지식이 있어야만 돼 라는 뜻이고, 창의성, 비판적 사고 및 문제 해결 기술이 필요합니다. 뭐 아무데나 넣어 있는 멘트인 것 같고 이거는.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 연애에 대한 코딩 경험. Vue.js는 프론트를 쓰나 보네요. C++, 그러게요. 파이썬, Vue.js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쓰니까 예시로 작성한 것 같고, 제가 C샵이라고 얘기했지만 C++도 객체 지향 언어이기는 해서 아마 C++이랑 파이썬을 위주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말과 글을 통한 적절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보고 있지만 필수 기본 자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대 자격 중 간단하게 좀 빨리 퀵하게만 볼게요. 살펴보면 제조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등등이 돼 있는데 제조 프로젝트라는 게 지금 제가 이거를 번역을 좀 봐야 이해할 수가 있을 그러니까 영어 원문을 좀 봐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매니팩처 정말 그냥 프로젝트가 많네요. manufacturing. 네. 네네. 네. 실제로 제조 회사이다 보니까 넣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 실제로 중요한 우대 조건인 것 같아요. 저도 하드웨어가 같이 엮여 있는 회사다 보니까 하드웨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 없이 이걸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예 ML이기도 하지만 그 하드웨어의 제조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어야만 아마 일하는데 도움이 좀 돼서 당연히 도메인 날리지로 있는 것 같고, 당연히 현장 경험도 섞여 있기 때문에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시스템 구축 경험, 사이즈가 작지 않다. 그 다음에 스스로 시작하고 팀 내 셀프 모티베이션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예시가 들어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플라스크, 패스트 API, Q플로우, ML플로우, RabbitMQ, Redis 등 서버트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거 좋습니다. 여기서 지금 확신을 썼습니다. 파이썬 쓴다는 뜻이네요. 그러네. 네. 아니 그리고 근데 뭐 ML 텐서플로우, 네. 음. 네. 아니 텐서플로우, 케라스, 파이토치 다 파이썬에 익숙해야 쓰기가 편할 테니까.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얘를 옵스하기 위한 기술 스택이랑 ML 학습을 위한 기술 스택이랑은 좀 별개거든요. 근데, 네. 근데 요 밑에 라인은 다 그냥 ML 엔지니어한테 필요한 얘기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ML 엔지니어에 대한 요구사항이 좀 같이 들어가 있는데, 같은 느낌을 아까도 받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아니 밑으로 내려가면 컴퓨터 비전 오픈 CV까지 얘기가 나오잖아 지금. 오픈 CV는 파이썬 패키지가 아니에요. 모든 언어가 사용할 수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ML 옵스한테 요구하는 이야기인가 싶은 거죠. 컴퓨터 비전 관련된 경험을. 그러니까 경험이 있으면 좋습니다인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ML 프로젝트가 비전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네.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대부분이 비전에 기반한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가 옵스를 하려 그래도 관련된 생태계를 알아야 될걸?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저는 보잉에서 만약에 ML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소리랑 비전일 텐데, 지금 여기는 아예 비전만 써져 있는 걸 보니 소리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인 거죠. 근데 또 보잉에서 AI ML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뽑는 JD를 보면 또 LLM이 또 언급이 되어 있는 걸 보면 되게 폭넓게 다루기는 하나 봐요. 그러면 지금 이 MLOps 엔지니어의 JD가 업데이트가 덜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여러 팀에서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여러 네. 팀의 요구가 다 들어가 있다 지금. 그치. 아니 왜냐면 그런 이게 생각도 말이 안 좀 돼. 들어. 네. 제조 프로세스 경험도 있으면서 비전 경험도 있으면서 ML 경험도 있으면서 프론트도 다뤄봤으면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지. 사실 제조 도메인에서의 ML 프로젝트는 거의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같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항공 및 상업 비행 운행에 대한 중급 회사의 지위를 갖고 있는 거 좋습니다 해서, 이거는 정말 쉽지 않지. 그래. 네. 얼마나 희소한 도메인인데 그 중에 ML 엔지니어를 채용한다, 이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제 여기는 경쟁사에서 우대사항이니까. 뺏어오는. 그러니까 말이요. 그러니까 경쟁사밖에 여기도- 없는데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여기도 좀 열어놓고 사람을 찾아서 적당한 팀에 꼽아주는 형태가 아닐까. 이거를 다 그냥 갖고 있는 상시 열어놓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대사항도 그냥 될 수 있는 우대사항 다 넣었어, 제가 볼 때는. 꼭 그러니까. 필요한 우대사항이 아니라.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이게 링크드인에서 저희들 좀 보는 편인데, 이런 글로벌 기업일 때 특히 이제 미국에 좀 본사를 두고 있거나 아니면 미국 채용이 껴있는 것에 항해서 요런 메시지? 그러니까 그러네. 이건 기본 메시지로 기본으로 좀 들어있겠죠.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맞아. 뭐 차별이라든지 성별 선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그리고 그런 문제 전혀 없으니까 이거는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성적 취향, 성 정체성까지 넣어놨네. 거기까지 들어가 있는 게 기본 메시지더라고요. 보통 거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요즘은 DENI가 되게 중요하니까 저거를 꼭 넣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박박사,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요구사항을 갖춘 사람이 네. 현실적으로 많이 있어요? 없어. 아니요, 지금 있겠어? 없지?
지금 이 이런 거 제이디를 보고 주눅 봐서는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없어요. 아니 기본 어떤 기본 생각이 자격에 드냐면 해당되는 제이디는 그래도 좀 있는 편인데 음. 이제 거기에 우대 자격 중 둘 혹은 셋 이상도 쉽지 않아요. 그쵸.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예. 가지고 이게 HR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작성했나 생각을 해 보면 일단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그 이른바 롱리스트가 있어 가지고 저 정도 급이 되는 경쟁사의 엔지니어들은 아마 리스트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아. 누가 어디 보잉의 경쟁사에 누가 있다 이걸 다 갖고 있거든요, 대부분 채용 담당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경쟁사에서 땡겨오기 위한 작업들은 할 거고 내 생각에는 우대 자격은 물론이거니와 필수 자격 중에 몇 가지가 좀 결여돼 있어도 들어와서 일단은 배우고 뭔가 이제 성장해서 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담겨 있는 JD인 것 같아. 저거를 다 맞아요. 갖추기가 또 쉽지 않다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기 기본 자격도 사실 이 중에 몇 음. 가지만 돼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JD이긴 하거든요. 여기 그쵸. 희망에 대한 멘트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 갖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과도하게 들어가 있는데 아마 연구 시설 글로벌로 아예 소수로 뽑는 연구 시설을 할 수 있는 JD지 않나 같은 정도의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그리고 MLOps를 뽑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연구원에 속할 뛰어난 누군가 아무나 같은 느낌으로 써져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이거는 그냥 감인데 아까 토스 MLOps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네. 감으로 연봉이 대충 뭐 한 1억의 내외 정도의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네. 보잉 JD는 글쎄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줘야 데려갈 수 있는 사람 아닌가. 기본. 저도 한 연봉으로 따져보자면 저한테는 한 2, 3억 정도로 느껴지긴 2, 했어요. 3억 정도로. 하여튼 네네. 최소 뭐 1억 5천 훌쩍 넘어가는 그런 연봉의 JD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저는- 이런 JD를 보고 입사를 하진 않거든요. 이제 보통은 그쵸. 예. 대부분 헤드헌터나 뭐 서치펌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뭔가 글로벌 회사에서 글로벌 채용할 때 쓰는 다른 맥락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짐작은 좀 잘 안 되네요. 어쨌든 김 팀장 말대로 이 JD를 보고 너무 이렇게 기분이 나빠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생각이 아니. 좀 드는데. 아니 어차피 우리 청취자 중에 여기 지원할 사람 없어요. 없으니까. 무슨 소리예요. 무슨 그런 소리야. 것도 없어. 있겠지. 있을 수도 있지. 그리고 이런 데 해갖고 채용될 수도 있지. 아니 잠깐만 그래요, 저기 뭐. 청취자분들 중에 보잉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으면 꼭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네. 있었어요. 나랑 커뮤니케이션 있었어요? 했던 청취자 중에 보잉에서 일하는 엔지니어가 뭐라고요? 엔지니어로 소개한 적이 진짜로? 있었어요. 예. 그래요. 한국인이었어. 다 있다니까. 예. 그렇구나. 커뮤니케이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렇군요. 박 아무튼, 박사는 JD 네. 읽으니까 재밌네요. 네. 아니 이게 그렇습니다. 써 있는 이제- 글보다 뒤에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를 추론하는 게 재밌네. 그쵸. 그러네요. 그게 제일 재미지 사실 뭐. 음. 한 5개 갖고 왔는데 사실 여기까지 해서 끝내야 될 것 같거든요. 한 개 정도만 네, 더 네.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 데브옵스 엔지니어까지. 네네네. 루니까지 하시죠. 루니까지. 네. 맞습니다. 지금 세 번째 채용건으로 하고 이걸로 마무리할 것 같은데, 회사 이름이 좀 제가 볼 땐 특이했어요. 루닛 글로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얘도 영어로 작성된 JD예요. 제가 번역들 돌려놓은 상태고. 네. 루닛은 한국 회사인 걸로 알고 있고, AI 기반 토탈 의료 AI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이거를 글로벌, 제가 여기를 상장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기술 특례 상장이었나? 근데 아마 상장하면서 글로벌 회사를 오픈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 AI 플랫폼이니까 나 뭐 봐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팀 소개가 여기는 제일 먼저 있습니다. AI 플랫폼 부서에 속한 MLOps 팀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MLOps 엔지니어라는 표현을 지금 MLOps 팀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연구 부서의 모델 개발을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데브옵스, MLOps, 데이터 엔지니어 김렬한 협력을 통해서 AI 플랫폼 현재 하고 자동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네. 데브옵스랑 MLOps랑 데이터 엔지니어 직무가 다 따로 있나 보네요. MLOps 팀 내에.
사람을 되게 크게 쓰거나 아니면 각각의 직무를 세분화해서 지금 아레나를 나눠서 팀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팀 소개 중에 마지막 줄로 우리 팀은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열정적인 연구원 엔지니어로 구성된 국제적인 팀입니다. 우리는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디어 지식 공유 및 협업을 장려합니다. 여기도 글로벌이라고 했지만 약간 연구 조직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멘트 설명해 보는데 포지션에 대해 우리의 임무는 AI를 통해 암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아예 타겟을 암으로만 한정했었군요. 저는 그걸 잘 모르고 있었는데 루닛 AI 솔루션은 전세적으로 최초로 최고 수준 인정받아 실제 병원 연구실 연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때의 데브옵스 엔지니어는 연구원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기능 개발 및 모델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엔드투엔드 자동화를 설계하고 설정합니다. 인프라 애플리케이션을 주니어들에게 데브옵스 모범사를 멘토링하고 교육하여 안정적으로 재현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시니어여서 이게 들어가 있나 봐요. 지금 팀 내에 다른 기능들이 멀티플로 동작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같이 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할 및 책임. 여기도 되게 굉장히 많이 잘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역할 및 책임에 증가하는 워크로드를 지원하기 위해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설계하고 관리합니다. 루닛이 이런 단계에서 좀 특이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의료다 보니까 그 정보의 그 보안 때문에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제약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프레미스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의 모든 단계를 자동화하여 개발 및 배포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일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취약점, 병목 형성 및 최적화 기회를 감지하기 위해 인프라 모니터링, 백업 및 보안을 강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데브옵스가 하는 일이죠, 그냥. 원래. 그쵸, 맞습니다. 네, 원래 데브옵스가 하는 일이네요. 거기에 이제 연구자를 도와줘라 정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좀 특이한 거군요. 네, 원래는 개발자를 도와줘라일 텐데 위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연구자를 도와줘라가 포함되어 있는 정도인 것 같고 데이터 파이프라인 솔루션 및 내부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서비스형 인프라로 전환. 이것 한 얘기는 아직 안 돼 있다. 너가 와서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얘구나. 네. 이거 엄청 큰 일일 거거든요. 왜냐면 루닛도 회사가 되게 신생 회사가 아니어서 레거시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도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 너 요즘스럽게 빨리 고쳐야 돼. 그거 네가 할 일이야 라는 뜻입니다. 뭔가 우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거예요 같은 느낌이네. 그쵸. 다른 그 무서운 절대 가면 안 되는. 무서운 얘기. 무서운 얘기 하지 마세요. 다른 동료팀에게 데브옵스 모범사를 전파.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내부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모르니 네가 와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힘들지? 피곤해지기 시작했어. 아니 여기 연구원과 함께 일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도 뭔가 의미심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제가 지금 무서운 소리인 것처럼 얘기하긴 했지만 여기에 사용된 도구,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구로서는 그래도 꽤 성숙된 도구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뭐 클라우드도 그렇고 엔시블, 테라폼, 쿠버네티스 마찬가지고 물론 엔시블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연식을 말해주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햄차트, 아르고 CD, 도커, 배시, 리눅스, 깃, 파이썬이라고 돼 있는 게 약간 좀 대인적이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요즘 개발자라면 너무 당연히 써야 될 도구들도 같이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렇다는 얘기는 채용할 때 좀 되었다라는 느낌이 저한테는 느껴지는 거죠. 배시도 못 쓰는 애가 어디 데리고 와가지고 뭐 이런 그런 그리고 사실 배시랑 리눅스는 좀 비슷한 단어처럼 느껴지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따로 썼다는 얘기는 리눅스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오기도 하더라 이런 느낌이기도 한 거죠. 깃허브 액션이랑 깃도 따로 써놨네? 그건 다른 거긴 합니다. 네, 깃을 깃허브로 안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깃허브 액션을 쓰지 않고 여기 아래 써 있는데 CI/CD 파이프라인 도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깃허브 액션이 아닌 경우도 많아서 지금 이거는 지금 회사에서 쓰고 있는 도구는 이렇게 돼 있어요를 설명하는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기시랑 파이썬이니까 뭐 파이썬을 아마 메인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일반으로 슬랙 컨플런스 지라인데 이슈 트래커로 지라 쓰고 있고 코드 관리 도구로 컨플런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도구로 슬랙 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드디어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에 데브옵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험, 쿠버네티스, 깃, 도커, 햄차트 및 CI/CD 파이프라인 도구에 대한 탄탄한 경험. 너 데브옵스 엔지니어 뽑는 거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당연히 있어야지 같은 뜻이고, 인프라이즈 코드, 엔시블, 테라폼, 퍼핏 등 사용 경험인데 여기서 사실 퍼핏이 들어가 있다면 조금 여기 인프라이즈 코드 사용하시는 분들 약간 연식이 있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여기 써져 있는 순서대로가 아니고 퍼핏, 엔시블, 테라폼 순서대로 옛날 거부터예요. 한 2010년대 초반, 2000년대 후반 때부터 만들어진 도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도 오래된 거 쓰고 있으니까 너도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클라우드 3사가 다 있다. 공감합니다. 왜냐면 이 정도 사이즈의 회사에서는 AWS, GCP, 애저를 모두 다 쓸 수밖에 없게 돼 있을 거예요. 각각의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메이지 서비스들 강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빅쿼리랑 애저에서는 뭐 있을까요? 애저에서는 GPU 뭐 리소스, 그 다음에 AWS에서는 그전에 썼던 레거시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아마 데이터 센터에 따른 그 각각의 회사의 그 온프람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도구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존 레거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인 게 느껴지는 것처럼 영어에 능숙해야 합니다. 야오. 그리고 일단 썼잖아. 그쵸. 이미 영어로 써 있어요. 이거 저 지금 번역하고 있는 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리고 리눅스 서버 관리 및 쉘 스크립트에 대한 풍부한 지식. 저는 이게 좀 이해가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온프람 개발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까 더 필요해요. 예. 직접 하드웨어로 깔려져 있는, 그러니까 서버 렉에 깔려져 있는 우리의 온프람 서버의 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경험치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클라우드 경험치만 있으면 조금 이런 게 약해도 되거든요. 근데 직접 서버를 로우 레벨 하드웨어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때 생기는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어야 돼 라는 뜻이고요. 어플리케이션 및 인프라 모니터링 경험,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모니터링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모니터링은 결국에는 로그를 관리하는 기술로 이어지고 실제로 가시성, 그러니까 로그를 쌓았는데 그게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를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로그를 무식하게 쌓았지만 무슨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되게 최소한으로 쌓았는데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이 모두 다 문제라서 그거를 잘 다루기 위한 모니터링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자동 확장 및 비용 효율적인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에 대한 이해. 여기는 지금 클라우드를 GPU 클러스터 등등을 마구잡이로 썼다가 돈을 엄청 깨져본 경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는 그래서 피놉스라고 불러요. 그 파이낸셜 오퍼레이션이라 그래서 비용 효과적인 클라우드 운영도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부르는 분야를 피놉스라고 부르는데 그치. 아마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팅 노트 잘못했다가 하룻밤에 엄청 날리고 뭐 이런 일들인 거죠. 네. 맞아요. 뭐 당장 빅쿼리만 해도 잘못 쓰면 하루 만에 1억 원씩 쓰고 그래요. 헐. 네. 세팅값 그리고 세팅값 잘못 입력한 것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빅쿼리 같은 경우는 쿼리 사이즈당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사이즈의 쿼리를 비효율적으로 했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지저분하게 짜놨다거나. 예. 아니면 풀스캔이라고 부르는데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스캔하는 쿼리를 짜면 단순하게 짜더라도 비용이 굉장히 크게 나와요. 돌 때마다 그러니까 다 쓸어와야 되니까. 모든 데이터를 다 보는 쿼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들었던 다른 사례 중에 하나는 삼성 쪽에서 빅스비 운영하는 팀 중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기도 GPU를 쓰니까 아예 한국 데이터 센터 GPU 전체 다 사용하기 같은 일들을 겪더라고요. 뭐요? 그쪽에 엄청나구나. 그리고 그 정도 사이즈의 회사면 아예 크레딧을 몇 억 단위로 주거든요. 근데 주니어가 잘못해서 1억인가 10억 정도 되는 크레딧을 한 번에 다 썼대요. 세상에. 그 종종 그러면 일어납니다. 왜 맡긴 사람 잘못이야 그거는.
아니 그래 근데 갖고 아끼는 네. 사람이 그런 일이 발생할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쵸. 경험했던 아. 회사들도 그 이제 그런 걸 종종 경험하더라고요, 진짜. 억 단위의 그런 리소스 낭비를. 그러니까 여기는 아. 지금 이미 경험을 했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이미 써 놓은 거예요. 음. 예. 아 그러니깐 그 클라우드 거기 서비스 하는 사람 조직들이 그런 실수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뭐 그게 제가 아까 말한 그 삼성 사례 같은 경우 좀 특이한데 "아 우리 잘못 썼어. 다시 줘." 그래 갖고 그 크레딧 다시 줬대요, 그냥. 아 그래요? 하긴 예. 큰 고객한테는 그렇게 해 드려야죠. 네. 예. 글로벌로 얼마나 큰 돈 쓰고 있겠어요. 갑자기 그 얘기를 예. 듣고 나니까 밑에 높은 책임감이라고 있는 게 그래. 그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 읽어 주세요, 박 박사. 난 요게 눈에 제일 높은 들어왔거든. 높은 책임감과 세부 사항에 대한 안목. 그러니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현재 모범 사례에 따라 고품질을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축하려는 의욕이 있음. 고품질이라고 해 놨지만 그러니까 고품질과 신뢰라고 써 놨지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네. 그 앞에 맥락하고 연결해서 상상을 해 보자면 빵꾸 났는데 누가 도망간 거지. 책임감 없이. 아니 뭐 그러면 그런 경험이 있었다 정도로 봐야지. 도망가서 음. 새로 뽑는다라기보다는. 네. 네. 보니까 밑에 부분은 다 인적 역량들을 얘기하고 있네요. 맞아요. 좋은 게. 시니어라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선호에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선호는 다 약간 회사의 정체성을 약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우르고시티 또는 기타 기도수 도구 사용 경험 이거 약간 위에 있는 모범 사례에 따라 고품질에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 구축이라는 맥락에 닿는 세부 선택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해놓은 것 같고 어플리케이션 및 인프라 취약점 점검 경험 우리 보안 중요해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너, 파이썬 고등 사용 경험 이건 너무 다들 쓰는 편인데 아마 예시에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이거야를 설명하고 싶어서 보통 쓰는 것 같아요. 파이썬이랑 고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머신러닝 원리에 대한 이해 이거는 대충 쓴 거니까 너 그냥 들어본 적 있으면 돼 정도로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 이게 딥러닝, 머신러닝 생태계가 아무래도 오픈소스 생태계가 많다 보니까 이 오픈소스에 대한 기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생태계에 깊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돼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약간의 그 세컨 지표, 간접 지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네. 혜택 및 특전에 어. 보니까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한대요. 그러니까 아마 외국인들과 많이 같이 일을 하는 그런 환경인가 보네요. 네, 한국인도 많이 있지만 글로벌이다 보니까 영어가 익숙한 사람들도 채용을 많이 하고 아마 근데 아쉽게도 메인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한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 여기 모든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한대. 그니까. 그게 나눠져 있다는 뜻인 거지. 이제 글로벌은 영어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어로 쓰는 조직에서 너는 일할 텐데 루닛 전체는 아마 한국어를 사용해 라든지 아니면 얘는 그냥 아니면 그 한국 생활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다 보니 너의 한국 생활을 지원해 줄게 같은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오피스가 서울뿐만 아니라 보스턴, 암스테르담, 상하이 이렇게 3곳이 있네요. 네, 루닛이. 그래서 그것이 같이 일하는 글로벌로서 이제 일 자체는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한다 같은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런가 보네. 요 루닛은 조금 JD가 아쉽네요.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많이 고쳐 쓴 느낌이 나요. 썼다가 고쳤었다. 썼다가 고쳤었다가. 이제 제일 초기에 JD가 있었고 그 JD를 보고 온 사람의 시행착오로 인해서 계속 뭔가 고쳐 쓴 느낌이 나고 그리고 조금 JD가 즉 아까 자격 요건에서도 나왔는데 갑자기 그 영어가 툭 튀어나온 거 아까 봤어요? 네, 중간에 영어에 나왔었죠. 프로피션티 프로피션트 오브 뭐 나왔던 것 영어의 같은데 능숙함. 근데 갑자기 튀어나온 걸로 봐서는 복붙 뭔가 이제 정리가 안 돼. 뭐 인사 담당자분들한테 죄송하긴 한데 뭔가 조금 야 영어는 다시 써서 강조해야지라는 느낌으로 한 번 더 적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공고 볼 때 조금 유심히 보는 게
proficient in English가 있었네요. 제가 영문을 다시 보고 있는데. 음. 근데 이게 그런 표현들이 되게 섞여 있어요. experience with가 있고 experience in 뭐 highly 뭐 strong knowledge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거 되게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나 검증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지.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네. 아. 지원하는 사람도 나 한번 그러네. 써봤어 정도를 경험이라고 이렇게 써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음. 앞서 보잉이나 토스 같은 경우는 얘가 뭘 할 아. 수 있어야 돼라는 게 되게 명확하게 명시돼 있었는데 이제 그러네. 루닛은 조금 넓게 이렇게 그런 경험 정도가 있으면 일단 한번 지원해 보렴 이런 느낌으로 써 있는 것 같다는 상대적으로 업력이 길지 않아서 음.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채용 정보 찾아보니까 2013년에 그 이제 창업을 했고 한 260명 정도가 근무하는 지금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럼 안 작네. 그렇게 작고 아. 그렇게 뭐 그러네. 짧진 않은 물론 근데 회사인데. 앞에 두 회사에 비해서는 작다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는데 언제더라? 내가 언제 했지? 루닛에 지원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데브옵스 아, 그래요? 엔지니어로. 네. 어. 근데 그게 100명대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100명대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처음 뽑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ML로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좀 더 많이 확대해서 뽑아서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저의 채용 경험이 되게 특이했는데 인터뷰를 보러 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다른 기회 때문에 저는 이제 안타깝게 합류하지 않았었는데 저한테는 두 가지 느낌이 있었어요. 우선 의료 쪽에 개발자가 가는 경우가 우선 어려워요. 네. 우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루닛 정도 되는 회사여도 결국에는 이 도메인 전체의 주 플레이어는 의사거든요. 그치 네. 그렇겠다. 네. 아무리 루닛은 모두 다 개발자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분야로 간다. 그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채용의 그 풀이 아무래도 좀 작을 수밖에 없는 제약사항이 있는 느낌이에요. 앞에는 자기네들이 이미 튼튼하고 많이들 채용하니까 더 조건이 높다고 한다면 여기는 요렇게만 돼도 우선은 좀 제발 지원해봐 줄래? 같은 느낌이 좀 있어. 네. 좀 전에 제가 루닛 기사 검색을 해봤는데 루닛이 필리핀 군의 AI 솔루션을 공급했대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뭘 했다는 거하고 봤더니 흉부 엑스레이 AI 영상 분석 솔루션을 군 병원에 공급했대. 아니 루닛의 대표 그 서비스가 흉부 엑스레이 판단 AI예요. 그렇구나. 엑스레이 네. 장비로 10가지 흉부 질환을 검출하고 결핵을 선별한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딥러닝 연구, 의사를 포함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딥러닝 연구가 이제 초기 스테이지의 채용 프로세스였다면 이제 그걸 서비스화하는 과정이 있었고 저랑 인터뷰했던 타이밍이 언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00명대쯤 있을 때 아마 IPO를 준비하고 있었나 아니면 글로벌을 준비하고 있었나 정도의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타이밍에 이제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조금 더 탄탄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개발 위주의 그전에는 연구 위주였다면 이제 개발 위주의 서비스 회사로서 발버둥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엑스레이 판별 서비스 솔루션을 잘 팔기라는 걸로 포지셔닝이 돼 있어 갖고 그 사실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솔루션이 별로 없기도 해요. 물론 이제 그게 잘 팔릴 가능성, 그다음에 많은 회사에서 사서 쓸 수 있냐, 이건 별개의 문제지만 아무래도 도메인 자체가 보수적이다 보니까 접근하는데 그리고 도입하거나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반대로 장점은 도입하면 안 뺀다. 빨대 꽂기 너무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필드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차근차근 성장할 수 있는 필드로 보이긴 합니다. 다양한 산업을 봤네요. 금융, 항공, 그리고 의료까지 이렇게. 그러게요. 네. 되게 다양하게 준비를 잘 해주셨네요.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멤버들 소감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기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떻게 JD 같이 보면서? 저는 이렇게 JD 뒷단에 이 회사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이렇게 솔직하게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 또
이제 조 과장님이 덧붙여 주신 게 이런 JD의 추상성 이야기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정말 구체적으로 쓴 JD인지 어디가 추상적으로 뭉뚱그려서 쓴 JD인지도 요렇게 HR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딱 보이는구나라는 게 딱 느껴져서 재밌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 팀장님은 어떻게 뭐 다 네. 지원할 수 없다? 저는 셋 다 김 팀장의 자리는 아니다? 아니 저는 어디에도 갈 수 없고요. 네. 네. 일단은 우선 제이 JD가 제이 다르지 네. 뭐. 네네. 아니요, 네. 일단 JD가 영어라서 마음에 안 들고요. 거기서 일단 빈정 뭘 하든 상했어. 일단 뭘 하든 영어 공부부터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음. 그다음에 이런 기술 스택들 쭉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인데 개발자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 들어요. 저 많은 도구들을 일상적으로 다 쓰면서 일한다는 거니까. 그리고 박 박사가 계속 저거 옛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새로운 거 또 있다는 거고, 그죠? 새로운 거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도구를 쓰는 것 자체가 익숙해져야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랑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결론이야? 아니요. 저도 뭐 이제 HR 담당자 입장에서 자꾸 채용 공고를 보게 되니까 역시 이제 지금 산업은 AI랑 뭐 머신러닝에 이끌고 가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하이스펙이야. 나도 채용 공고를 여러 가지를 보지만 어느 직군에 비할 바 없이 너무 하이스펙이고 너무 뭐랄까 요구사항이 참 대단하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런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냥 채용 공고라기보다는 그 회사의 바람을 적어 놓은 것 같아. 그래. 희망사항이죠. 이런 사람이 오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적어 놓은 것 같다는 저거 느낌을 다 있으면서 커뮤니케이션도 잘한대잖아. 에이. 네. 그럴 순 없어요. 네. 그럴 순 없고 없는 걸로 합시다. 네. 그런 사람은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박 박사는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진행하면서. 네, 뭐,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자리가 정말 없구나라는 생각도 한 것 같고, 우리나라에선 사실 거의 채용하지도 않는다 수준이란 느낌인 거죠, 생각을 해보면. 아까 지금 3개 본 것 중에 2개가 영어 글로벌에 해당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즈나 돼야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좀 신기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ML 프로젝트를 옵스 지원 엔지니어가 있어야 될 정도로 본격적으로 하는 조직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들이 많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여전히 다시 한번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러고 보니 다음번 JD 읽어주는 박 박사로는 데이터 시각화 관련된 JD가 만약에 있다면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오, 그러면 생각이 들었던 기은님도 것 같이 같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나눠보시죠. 예, 지금 네. 그걸로 한번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번에는 한번 처음에 했던 것 중엔 엔지니어랑 분석가를 그냥 섞어서 했었는데 분석가만 떼갖고 한 번 더 보면 이제 김 팀장이랑 또 같이 얘기할 거리가 있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아니 들었습니다. 근데 박 박사가 본 그 감상에 따르면 왜 MLOps가 뜬다는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핫한 분야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뽑는 데가 별로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핫한 건가요? 안 핫한 건가요? 핫한 거는 맞는데요. 그 핫한 게 희귀한 거죠. 막 ML 지금 엔지니어를 네. 뽑아놓고 ML 옵스를 시키는 경우는 없나요? 보통 그래요. 보통 그러겠지. 예. 제가 그런 케이스인 거죠. 제가 딥러닝 연구자였지만 학습 인프라, 뭐 서빙 인프라, 데이터 파이프라인 다 그냥 담당해서 제가 했었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약간 옵스일스럽게 일을 했었어요.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이제 아예 데브옵스로 넘어갔던 케이스고, 그거를 제대로 본격적으로 하는 MLOps를 하고 싶어였었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멈췄던 거였는데, 아까 더 돌아가서 그 정도 일을 그 정도의 직무가 아레날로 쪼개져 있어서 실제로 채용을 해야 될 정도의 조직이 많지 않다. 인 건 맞는 것 그러면 같고. MLOps만 바라보고 취업 준비를 한다거나 이건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취업 준비로서 MLOps는 그거는 이것처럼 비슷하게 들려요. 대기업 전략실 팀장을 하겠다. 그거를 취업 목표로 보고 가는 것처럼 들려요. 예. 그냥 너무 좁은 그러니까 문을 찾고 있는 거다. 뭐 그거 더하기 너무 좁혀놓은 거다. 처음부터 주니어 타겟으로 열려 있는 JD도 아니고. 예. 뭐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경력자를 기본 전제로 놓는. 그러니까 JD 자체가 약간 박사급 JD의 느낌이 있어요. 그렇구나. 예. 학사 뽑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학교로 지금 은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졸공채 채용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런 맥락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JD는 말을 너무 헷갈리게 하네. 박사 같은 느낌이에요. 예. 이거 천천히 어떻게 해. 설명할지 네. 모르겠어. 그러니까 박박사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아니야. 지금 PC 하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지? 아무튼 예,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서 취업에 성공해야지 할 때의 JD에서 그거는 약간 어쨌든 주니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 JD는 시니어라고 안 써 있지만 시니어여야만 할 수 있는 JD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더 희귀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전략팀 팀장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전략팀 팀장을 목표로 취업 준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 경험치도 팀장은 이미 있어야 나중에 돼요. 약간 노리는 거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스텝 조직 중에는 그 투자 담당이 있거든요. 네네. 그 투자 담당을 목표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없거든. 투자 담당은 맞아요. 사업도 많이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음. 경험이 있어야 그 도메인에 대한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어야 투자 팀장급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또 실제로 그게 JD로 올라오고 뭐 예를 들면 최근에도 이제 글로벌 사업을 많이 하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 관련 담당은 진짜 핫한 직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핫하지만 정말 소수로 뽑으니까 뭐 이를테면 에메롭스랑 비슷한 어떤 그러네요. 문과 쪽 사이드의 이제 비즈니스 사이드의 직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핫하지만 희귀하다. 소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맞는 것 같고. 그런 의미네요. 핫하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싶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느낌이군요. 그쵸. 마치 LLM이 핫하지만 모두가 그걸 만들 수 있는 건 아닌 것처럼. 그쵸. 왜 갑자기 거기로 가는 거야? 아니, 그 비율을 회사로 돈 버는 생각하다 건, 그 회사로 돈 버는 건 AI가 오픈AI밖에 없어. 같은 느낌인 거지. 그치. AI가 핫하다고 AI를 쓰고 있는 내가 핫한 건 아니다. 그치. 그런 거.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그런 느낌으로 저도 감상을 얘기해 보면 이번에는 직군을 좁혀서 해봤더니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다. 더하기 그다음에 역시 조과장이 HR로 있어주면서 이제 그러네. 그 뒤에 대한 HR 필드에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더 풍성해졌던 것 같다라는 그러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이거를 된다면 작성한 조과장이 사람의 써야겠네요. 관점에서. 제가 사실은 그 기업 이름이 대놓고 나오지 않았으면 여기는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특정 기업에 대한 디스가 될까봐 그런 얘기는 차마 못 하겠고. 네. 다음에는 그럼 내가 그 익명화를 해서 갖고 와야겠다. 그러면 내가 정말 더 날것의 이야기를 해줄게. 금방 찾지. 재밌겠다. 알겠습니다. 재밌겠다. 다음에는 글로벌 D사 약간 이런 얘기로 글로벌 A사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좋아. JD를 보자마자 내가 이제 욕을 하겠습니다. 조과장의 JD 까기. 좋아요. 너무 재밌겠다. 아니, 까기랑 읽기랑 프레스를 좀 분리해. 아무튼 분리해. 알겠습니다. 박박상 그걸 원하지 않는구나 지금. 혹시 까는 건 다음에 하고. 아무튼 예. 좋은 생각이네요. 좋습니다. 제가 네. 같이 걸을 만한 데이터 관련 직무 JD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치. 그러니까 그거 근데 중요하다. 저랑 이제 자매 프로젝트로 JD 까는 조과장이랑 JD 읽는 박박사 이렇게 하는 거지. 욕 많이 좋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들어가지고. 본격 어그로 방송으로 가는 거지 이제. 그치. 아무튼 까는 걸로 가면 저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안티도 관심이니까 청취자 늘고 구독자 늘고 좋네요, 뭐. 네, 그럼 저희 좋습니다. JD 읽어주는 박박사라는 컨텐츠로 오늘도 재미있게 해봤고요. 뭐 JD를 까든 아니면 또 JD를 더 읽든 JD도 저희가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여러분께 재미있는 컨텐츠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할까요? 아니면 청취자분들 어느 회사 JD 읽어달라고 요청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데이터릭은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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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